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다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다음에 나는 사기칠 고의 없었어, 횡령할 고의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고의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이승은 변호사입니다.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. 다음 중 재산범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. 첫째, 좋은 지갑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경우. 둘째,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. 셋째, 지인에게 돈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 갚지 않을 경우.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것을 임의로 사용을 하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. 재산범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다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. 즉, 그 사용으로 인해 그 물건의 소유자는 손해를 입었고 그 물건의 사용자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재산범죄의 특징입니다.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형사와 민사 모두 다 아우를 수가 있는데, 재산범죄 가운데에서도 형사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,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벌을 내리기에는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. 초범이라든지 경제적 공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그 사정을 일일이 고려를 해서 양형에 반영을 하거든요. 양형이라는 거는 얼마의 형벌을 줄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 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,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뭔가 재산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고, 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거기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재산 범죄에 있어서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를 하느냐 피고인을 대리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고소인을 대리할 때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하는 고용된 총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피의자를 대리할 때는 각자 나름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가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대신 가서 피해를 보상하면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처벌 불원서라고 하는데, 그거를 받는 역할도 변호사가 하고요. 사건을 좀 더 빨리 종결을 해서 그 의뢰인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,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, 변호사는요. 제일 힘든 일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. 제가 처음 상담을 오시면 항상 여쭤봐요. 무엇을 원하시나요? 피의자일 경우에는 나는 사기칠 고의 없었어, 횡령할 고의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검사는 믿어주지 않고 판사는 더 믿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변호인들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, 고의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무죄를 주장하려면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무죄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. 그거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고, 제일 의뢰인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서 형사사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.